사실은 이번 이 경선 기간 동안은 공보단장 맡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뭐 언론 매체 인터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경선 뭐 90% 육박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서 끝났습니다. 예. 좀 소감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90% 전후에 그런 득표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끝났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일극 지배 체제의 완성, 뭐 대관식,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아,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이기도 해서 이런 득표를 기록한 점도 있겠죠. 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 내란의 종식, 또 이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무너진 민생, 그다음에 세계의 선진국에서 어느덧 눈 떠보니 다시 후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종합적인 대한민국의 위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이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의 위기의식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90%의 득표를 기록하게 한 것이지 네. 민주당 일극체제를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시대의 지금 필요한 상황과 시대 정신을 잘 읽고 있는 그러한 국민과 당원들의 결집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대가 이재명을 원하고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당심과 또 민심. 뭐 공이 90%뭐 당심은 넘었고 그다음에 민심은 89점 몇몇 %. 정말 훌륭한 90%까지. 앵커십니다. 예.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해주는 앵커가 없어요. 처음입니다. 제가 많은 데 나갔는데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이 공보 단장으로서 이 선거 결과에 딱 주목한 것이 이제 민주당의 이번 후보 선출 그 특별 당규에 보면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 제외 국민 네. 이렇게 된 쉽게 말해 당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50%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00만 명의 안심번호를 제출받아 가지고 이 100만 명 여기에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이 포함된 이 일반 이제 국민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50% 이걸 합산한 것인데 당원들 권리당원의 당심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이 당심과 이 일반 민심이 포함된 이 국민 선거인단 50%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저는 관전 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어떤 우리 권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심은 90.40%의 득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에 말씀드린 50% 일반 네. 무당층이 포함된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89.21%를 얻어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앞에 진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네. 준비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시대 상황이 빨리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눈 떠보니 어느덧 후진국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일치된 견해가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훌륭한 앵커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근데 저희 어제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수락연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댓글 반응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예, 눈물 예. 난다 이런 예. 반응도 있었고, 뭐 이제 보수 농객이라는 정규재 씨 같은 경우도 뭐 흠잡을 데가 없다. 네네네. 사실 증오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보여지는 아니면 더 평가할 만한 그런 연설이었다는 그런 목소리가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은 현장에 있었는데요. 2주간 이제 경선을 권역별 경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 토일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엊그제 그 킨텍스에서 했던 강원 제주 수도권의 경선에서 연설이 네 번째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네 번째 연설, 그러니까 수락 연설 앞서서 있었던 연설이죠. 예. 근데 이 네 번째 연설이 앞서 있었던 충청권, 영남권, 뭐 호남권의 세 번의 연설에 비해서 이 수도권의 연설이 뭔가 굉장히 막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도 제가 소름이 이렇게 막 돋는 게 느껴지는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네 번째 연설 너무 감동적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허.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그 국회의원들, 예. 지역위원장들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 좋은데라고 막 서로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락연설, 이 수락연설은 더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통계도 봅니다만 네. 수락연설에 통합이라는 말 단어가 14번이 들어갔다. 제일 희망이 뭐 열 몇 번 들어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정규재 씨가 그 페이스북에 쓴 것을 보면 네.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에 없는 단어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네. 타도, 윤석열, 국민의힘 이게 그러니까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많은 정치 탄압을 당한 후에 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선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 이러면 안 된다. 윤석열 이 내란 일으킨 잘못이다.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합과 희망, 미래 뭐 이런 말로 희망적인 말로 가득 채운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느 부분이 수락연설이 가장 감명 어떤 깊었냐라고 부분입니까? 물어보면 맨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물으시겠지만 이제 당선 후보로 되고 나서 첫날의 행보가 이제 현충원 참배하고 역대 이승만, 박정희 전 전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예. 역대 대통령을 묘소를 다 참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DJP 연합의 상징인 박태준 박태준. 씨 묘소로 네. 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아마 아주 열렬한 당원들은 뭐야 실망했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날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네. 제가 이런 통합의 행보를 가게 될 텐데 설사 제 행보에 의심이 가고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런 행보를 하는지, 네. 왜 이런 메시지를 내는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예고편을 마지막에 그렇게 믿는다는 말로 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가장 감동했는데 아마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말은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와 같은 말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의 이재명 후보의 연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들었던 분들 아니면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고 사실은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자면은 민주당 경선 과정 뭐 이게 바로 네거티브 없는 정반 정책과 비전 대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이 자리에서 이제 오마이TV 주최로 또 후보들의 토론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제가 사회를 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 사회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게 토론이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 과정을 보면서도 뭐 국민들 또 당원들이 아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정말 그 정책적인 대결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품격 있는 토론이었죠. 충분하게 이 시대적 가치가 무엇이고 국민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네. 이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국민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무너진 민생으로 얼마나 힘이 드신지를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설사 하고 싶어도 그런 국민의 고통 앞에 어떻게 정치의 용어를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치인이 자세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대한민국의 현재를 잘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토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수락연설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공보 단장인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예. 민주당의 경선이 그렇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거다라고 그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비난도 했죠.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굳어진 이 상황에서 흥행에 실패할 거다.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뭐
어대명이니 네. 부대명이니 하는 이 조롱 섞인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저 오합지졸, 지리멸렬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선을 흥행시켜줬잖아요. 기승전 이재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그냥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잘 되라고 계속 이재명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토론은 품격 있고 정책적이었고 걱정했던 흥행은 네. 국민의힘이 흥행을 시켜주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이재명 후보 얘기를 계속 해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재명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또 신문 만평이잖아요. 네. 한 컷 그림을 하는데 거기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이재명 하니까 국민들이 귀에서 이재명 소리에 피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감사해야 할 지경입니다. 예. 그래요. 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는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예, 해보도록 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통합 키워드 14번을 언급하면서 어제 행보도 통합을 보여줬고 또 한편으로는 성장 얘기도 계속 해왔고 어제도 보면은 SK 하이닉스 방문하면서 성장에 대한 또 방점을 찍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 민생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네. 내세운 이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K 이니셔티브라고 하잖아요. K 이니셔티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뭐 세계 선도 국가, 뭐 주도 국가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우리는 K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국회 담장 안으로 넘겨서 빨리 가서 이 네. 계엄을 해제 의결하라고 넘겨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근 10년간 학문적으로는 실제 미국인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빨리 본질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이 회복 탄력성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네. 이번에 비록 정말 어이없게 불법 비상 계엄이 일어난 것은 어이없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세계인들은 한국인의 그런 민주주의 저력을 지켜보고 있었고 믿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평가의 등급이나 네.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아하.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의 힘으로 성숙된 국민의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세계의 민주주의 힘을 보여줬어요. 그럼요. 그것이 가장 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뭐 K컬처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네.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계 지구의 미래를 좌우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AI라고 하는 이것도 후보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AI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동안 우리가 못했어 이거를 세계는 막 앞서 뛰어가는데 R&D 예산이 삭감되고 난리 삭감되고요. 났었죠. 뒤처졌죠. 그러나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작해도 반드시 따라잡고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제 이런 모든 분야들이 뒤처졌는데 3년 동안 이 부분을 빨리 따라잡고 AI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 거대한 문명사적 흐름을 빨리 추월할 수 있는 이 자신 있는 분야, 이 분야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 분야를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장의 어떤 큰 원동력이 되고 그것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소위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넘어가는 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첫날 현충원 참배 등의 정치적 행보를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성장을 상징하는 그 반도체 예. 공장을 방문한 것이죠. 그래 그곳에서도 지난번 여야 협상이 안 돼서 불발됐던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혹시 반기업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잘못 형성되어 왔던 이미지를 어제 완전히 불식시키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기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네. 분명하게 어제 발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시대 정신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 시대 정신 이것과 이재명 후보의 행보 이재명 후보가 나아가야 될 그 비전과 그런 보여주고 있는 길 이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께서는. 그럼요. 국민은 위대하십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정치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온통 세상이 다 무너져서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줄기 빛처럼 국민만 믿으면 된다라는 네. 말씀하셨어요. 국민보다 반걸음 뒤처지지 말고 국민보다 반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네. 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믿음을 말씀하셨거든요. 국민이 왜 위대하다는 말씀하셨냐면 결과적으로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가를 그런 위대한 국민이 주인이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현명함을 우리 국민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질문하신 대로 누가 이 시대 정신을 가장 잘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방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가를 우리 국민은 잘 보고 계시다라고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이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감이다라고 국민이 이미 보시기 때문에 아까 앞서 제일 먼저 질문에서 우리가 토론했던 당신과 민심의 당신과 민심의 일치가 그렇네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 뭐 양자 대결도 그렇고 삼자 대결도 그렇고 아니면 전체로 봐도 그렇고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도 여론이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겠네요, 의원님께서. 하여튼 그 캠프에 몸을 담았던 저로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긴장의 끈입니다. 긴장의 끈.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30여일 좀 넘게 남았는데 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 분명한 것은 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고 내란을 계속하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